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2017년 1회입니다. 3월 5일 날 시행한 품질 경영 기사의 5과목의 형태가 되어 있죠. 물론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61번부터 나오다 보니까 이 4과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로 신뢰성 관리라는 과목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강의를 또 올려드렸더니 뭐 문제가 없는데 어디 있냐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아마 그 좀 최대한 좀 빨리 올리다 보니까 여러분 문제를 구하기가 또 쉽지 않으신 분들도 없잖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일단은 사실은 이제 예문사의 교재를 사시게 되면 거기에서는 뭐 본문의 교재가 되든 그 부록에 있죠. 아니면 뭐 문제집이든 간에 거기는 소위 말 해설이 있습니다. 물론 해설의 그것이 좀 정도가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문제집 같은 경우는 해설이 좀 많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이론적인 교재에 있는 1권, 2권에 되어 있는 부록에는 해설은 되어 있으나 좀 간략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냥 나는 문제만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주경야독이라든가 또는 두드림 품질 교실 카페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61번입니다. 고작률 곡선. 일반적으로 우리 욕조 곡선이라는 이 고작률 곡선에서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항상 나오고 있고요. 많이 나올 때는 여 파트에서만 3문제까지도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쉽습니다. 고작률 곡선에서 초기 고장, 우리가 욕조 곡선이므로 이 촉이 이런 형식이 되죠. 이게 이제 촉이고 우발이고 마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고작률이 감소, 일정, 증가 이런 꼴이 되므로 초기에 발생하는 고작률 함수는 당연히 고작률이 감소합니다. 디크리징 하죠. 디크리징 페일리어 레이트. 그래서 1번이 A고 4번이 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62번은 이거는 법령입니다. 법령 중에서 아이템의 고장 확률 또는 기능 열화를 줄이기 위해서 미리 정해진 시간 간격, 이는 정기 점검 또는 일상 점검을 해당되는 거죠. 이것은 교재에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방 보전이라고 되어 있죠. 예방 보전이란 뜻이고요. 62번도 쉬운 문제가 되고 63번도 상식으로 푸실 수 있는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야는 신뢰성 관리라는 파트에서 나오는 내용으로서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설계 방법이 아닌 것은 스트레스를 아무래도 한쪽에 집중적으로 주면 안 되겠죠. 때린데 또 때리고 하면 빨리 죽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하는 부품의 수를 늘린다. 얘는 부품의 수를 늘린다라는 것은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시스템에서는 병렬 시스템이 있고 직렬 시스템이 있습니다. 병렬 같은 경우는 다 죽어야만 죽기 때문에 부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명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품의 수라 하는 것은 무조건 직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고장이 나는 거죠. 그래서 부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장날 확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부품의 수를 늘려서는 안 되고 줄이셔야 되겠죠. 다음에 부품에 걸리는 스트레스를 경감시킨다. 그래서 작게 만들고 스트레스에 대한 안전계수를 크게 하면 좋겠죠. 안전계수는 스트레스는 요 정도인데 강도는 이 정도로 하면 이만큼의 간격에 의해서 고장이 나지 아니합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안전계수 M이라고 정의가 되죠. 그래서 사용하는 부품의 수를 줄여야 됩니다. 이 사용하는 부품은 직렬의 부품이다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64번 평균 수명, 기본적으로 평균 수명은 문자로 시타 또는 MTBF 또는 MTTF라고 표시를 하는데 병렬이네요. 이거는 시스템의 신뢰도에서 나오고, 시스템의 신뢰도에서는 보통 3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수명이 MTBF라고 할까요? 자, 이것이 지금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4천? 4천이네요. 4천 시간인데, 그러면 두 개의 부품이 병렬로 되어 있으면, 두 개의 부품이라면, 야도 4천인데, 야도 살고, 야도 살면 살고요. 야 살고 죽어도 살고, 야 살고, 야 죽어도 삽니다. 둘 다 죽어버리면 죽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는 수명은 당연히 늘어납니다. 둘 다가 죽지 아니한다 하면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MTBF의 수명은 시스템의 수명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기본 수명에서 한 개가 있으면 1, 4천이 되고요. 두 개가 있으면 2분의 1이 되어지죠. 그럼 세 개가 있으면 3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2분의 3배, 즉 1.5배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4천의 1.5배이므로 6천이 답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65번은 문제 해석을 못해서 못 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1장에 있는 신뢰성의 어떤 기본적인 척도, 신뢰도의 척도에서 나오는 것으로 대시료, 소시료 이렇게 나오게 되죠. 거기에서 대시료의 개념으로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표본의 크기가 n개가 있는데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총 개수 n개가 있는데 시간 정해놔놓고 t시간 동안 사용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고장이 몇 개 났느냐, 고장술로 R로 표시한다 그러면 신뢰도 RT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중간에 고장 났는 게 R개가 고장 났어요. 그럼 몇 개 살았습니까? N-R개가 살았죠. 신뢰도는 전체 개수 중에서 몇 개가 그 순간에 살아 있어요. 이게 기준이 됩니다. 그럼 야는 총 개수는 소문자 n이고요. 몇 개 살았어요 라고 하면 소문자 n에서 죽은 것이 R개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공식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small n분의 n-r 어디 있습니까? 오케이, 2번에 있네요. 그래서 답이 2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신뢰성 관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품질 경영 과목 중에서 공부를 안 하면 꽈락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고, 공부를 약간만 하셨으면 거의 15점 이상을 아주 단시간에 맞출 수 있는 과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6번 샘플 10개가 있습니다. 중앙순위법. 이거는 대시료가 아니고 소시료인데, 소시료에는 메디안 랭크법이라고 하는 중앙순위법도 있고요. 평균순위법, 에버리지 랭크법 이런 것도 있죠. 이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메디안 랭크법, 즉 중앙순위법에서 대문자 FT네요. 중앙순위법에서의 대문자 FT는 공식 자체가 n 더하기 0.4 분의 I 빼기 0.3 이렇게 되죠. 만약에 에버리지 랭크법, 민 랭크법이라고 하는 평균순위법은 n 더하기 1분의 몇 번째 고장 났어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에 대입을 하면 답이 되겠어요. 총 데이터는 10개가 됩니다. 그럼 10.4 분모는, 분자는 I, 즉 40이라는 T이고 40에서 언제 고장 났어요 이 말입니다. 몇 번째 고장 났어요 할게. 5, 10, 17.5, 30 크기 순서도 나열되어야 됩니다. 40 바로 다섯 번째 고장 났네요. 그래서 5 마이너스 0.3 그래서 4.7을 계산하면 답이겠습니다. 그래서 4.7 나누기 10.4 하면 답. 그러면 답이 0.542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0.54가 45네요. 0.4519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올림하면 0.542가 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 잘 나오는 거고 실기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66번 같은 경우에. 다음 67번 이거는 과거에 나왔던 문제로서 고상모드 영양 분석이라 하는 FMEA 정성적 분석과 FTA라는 것이 있죠. 거기에서는 꼭 두 문제가 또 나옵니다. FMEA에서 한 문제, FTA에서 한 문제 이렇게 두 문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잘 안 나온다 하더라도 한 1.5문제 정도는 나오고 있죠. 야는 바텀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향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분석은 일단은 시스템이 제일 큰 게 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분해 수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에서 나눠져야 되게 신뢰성 블록도가 됩니다. 다음에 그 블록마다 고장 모드를 열거를 하고 효과적인 고장 모드를 선정을 하라 이런 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장 등급이 아주 높은 부분은 특히 1등급과 2등급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거기에 대한 치명도 해석을 별도로 정량적으로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FMEA 절차는 이런 문제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 교재에서는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배치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8번도 나왔던 문제인데요. 데이터가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68번 같은 경우는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에서 돈이 얼마나 가장 작게 드느냐 응용하는 문제예요. 그냥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품이 실질적으로 실험을 하게 되면 단가가 4병이 들어가고 검사 비용은 60원이 들어간답니다. 전체 부분 시간당 검사 비용은. 그러면 총 200시간 할게 검사 비용은 다 똑같겠죠. 왜? 이거는 시간당 검사 비용 60원 이렇게 60 곱하기 200 이렇게 되니까 그죠? 60 곱하기 200이 될 것이고요. 맞죠? 60 곱하기 200이 되고. 근데 부품이 몇 개가 소모됩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5개가 소모돼요. 5개가 소모되니까 5 곱하기 4 할게 얼마면 5, 4, 20, 2,000원 정도 소비가 되고요.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10 곱하기 400 하니까 4,000원이 소모되죠. 이런 말입니다. 그럼 20개 하는 게 좋아요? 40개 하는 게 좋아요? 몇 개 하는 게 좋아요? 5개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입니다. 문제 해석을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야, 이 교재 이거 어디 있어요? 없어요. 교재에는. 상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거에 나왔으나 상식의 문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69번. 신뢰성 시험이 나오네요. 신뢰성 시험에는 일반적으로 시험을 하는 데는 뭐 정시 마감 방식, 정수 마감 방식, 뭐 가속 수명 시험 여러 가지가 있죠. 1번. 현장에 그냥 한다. 예를 들어 형광등이 있다. 또는 카메라가 있다. 계속해서 켜놓겠죠. 불을.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바로 실제 사용 상태에서 실시하는 시험이다. 그렇겠죠. 다음 가속 수명 시험은 스트레스를 줬는 거예요. 고장 메커니즘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가혹한 환경에서 실험한다. 맞아요. 다음에 정수 중단 시험은 정수. 정해 나왔어요. 무엇을 정해 놨습니까? 고장이 나는 몇 개 날 때까지 실험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정수. 예, 정수 마감 방식이라는 말인데요. 규정된 시험 시간 또는 벌써 틀렸어요. 고장 발생수. 맞아요. 고장 발생이 정수 몇 개 될 때까지 실험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는 거죠. 그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수 중단 시험은 고장 발생수가 규정된 고장 발생수에 도달하면 시험을 종결하고 정시 중단 시험은 규정된 시험 시간에 도달하게 되면 시험을 종결하는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죠. 4번 단계적으로 스트레스를 준다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등 간격으로 여러 증가하는 스트레스 수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되겠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70번. 기억을 못합니다. 옛날에 시험 문제는 무기억으로도 나오고 비기억으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무기억과 비기억은 다르죠. 그런데 정확하게는 비기억이 맞겠습니다. 기억을 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수리 가능한 시스템. 이것은 분포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수 분포입니다. 교재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수 분포의 특징으로서 나와 있습니다. 지수 분포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 분포는 비기억 특성을 가지는 유일한 연속 확률 분포로서 지수 분포가 신뢰성 관리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 그래서 지수 분포가 답이 되고요. 71번. 앞서는 병렬이 나왔는데 직렬이 나오네요. 신뢰도가 0.95인 부품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직렬로 몇 개 연결되어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몇 개가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목표는 0.90이랍니다. 그랬을 때 부품 수는 몇 개인가?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겠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직렬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몇 개 연결했는지 모르겠는데 N개예요. 그냥 N개. 그러면 하나의 신뢰도는 0.95랍니다. 0.95. 그럼 야도 0.95고 야도 다 0.95겠죠. 그러면 이것이 다 살아야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의 신뢰도 RS는 0.95 곱하기 또 0.95 곱하기 0.95 곱하기 계속 다 살아야 되니까 N성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했는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목표 신뢰도가 약 0.90이랍니다. 0.90 했을 때 여기서 n 구하래요. 자, 참고 제가 강의에서 이런 내용이 있죠. 어떤 숫자의 n인데요. 몇 성이 돼서 이 몇 성을 구하려고 하면 숫자의 몇 성이 되어 있으면 양면에 로그를 취하고 2의 몇 성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구하려고 하면 양면에 ln을 취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야는 로그를 취하게 되면 n 로그 0.95가 되겠죠. 는 로그 0.90 이런 꼴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럼 답은 어떻게 됩니까? n은 요것을 나누어지면 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그 0.90 나누기 0.95 로그 0.95 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요. 얼마가 나오느냐면 정확하게 2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약 2.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면요. 2.054가 나오네요. 죄송. 한 번만 더 두들겨 볼게요. 혹시나 아닐 수도 있어서. 로그에 0.95, 90 나누기 로그에 0.95 라고 하면 2.054 이런 꼴로 나옵니다. 2.054. 그래서 2.054가 나오므로 결론적으로 문제가 약간 심각하게 되죠. n 이꼬르 2.05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야는 2개가 맞을까요? 3개가 맞을까요? 이런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실제 정답은 2개로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그냥 2개에서 만약에 목표 신뢰도가 0.90이라고 했거든요. 이 0.90 이상 되기 위해서는 이라는 말이라든가 0.95 어바웃으로 0.90 정도 되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야는 반올림 체제를 그냥 해버렸는 거죠. 2.054니까 약 2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기에서는 1은 2개, 2는 3개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문제를 약간 잘못 내셨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다 하면 1번은 2개, 2번은 한 4개 뭐 이런 형식으로 뭐 그다음 5개, 뭐 7개라든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좀 더 예의상으로 맞는데 약간은 틀리도록 했던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1번이었습니다. 72번. 예. 앞서는 FMEA였는데 야는 FTA가 됩니다. 이 FTA에서 바로 반달기호예요. 반달기호의 뜻이 뭐냐면 엔드 게이트죠. 거리 이고입니다. 야가 죽고 야가 죽어야만 위에 탑 사상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고로 답은 어떻게 되느냐? 0.02, 0.1 죽을 확률이 0.05이므로 고작률이 3개를 곱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0.0001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3개 다가 죽어야만 죽는다 해서요. FTA에 있어서요. 다음에 73번. 73번은 이 실기하고 아주 연관이 높은 건데 응용이 아주 많이 되었던 거예요. 강도와 스트레스 모델인데 야는 신뢰도는 얼마인가를 물었는 것도 아니고요. 불신뢰도는 얼마인가를 물었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는 뭐라 되는가 하면 신뢰도가 0.999가 되기 위해서는 표준 편차는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는 강도와 스트레스 모델에서 무조건 정규 분포가 나오면 그림을 그린다라고 했으며 야가 기준이 0이에요. 0이 되고요. 여기에서 강도하고 스트레스가 이게 부하하고 스트레스가 부하하고 강도가 같으면 고장날 확률이 50%거든요. 그런데 항상 강도가 더 크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야는 강도는 5000이고 하나는 부하는 2500이에요. 그럼 서로 빼보니까 야예요. 마이너스 2500이 나옵니다. 맞죠? 5000하고 5만이네요. 25000이네요. 25000. 왜냐하면 25000 마이너스 5만 이런 꼴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누기 표준 편차예요. 규준화시키는 겁니다. 평균치차 나누기 표준 편차인데 표준 편차는 분산의 값법성에서 하나는 4272입니다. 의 제곱이 돼야 되고요. 더하기 하나는 모르니까 x제곱이에요. 예, 여기에서는 부하는 표준 편차가 나와 있고요.
강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강도의 표준표자를 구하라. 즉 x제곱에 x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구했는 규준화 값이 얼마였느냐 하면 바로 보기에서 P가 마이너스 3.1 이상일 때 규준화 값이 마이너스 3.1 이상일 때 신뢰도가 0.999다 라고 했으면 야가 얼마 나와야 되나? 마이너스 3.1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해석을요.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항상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거에서 그냥 신뢰도를 구하라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신뢰도가 주어놓고 야를 구하라 해놨습니다. 아주 응용을 상당히 신경을 썼던 거죠. 그럼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양변에 제곱을 하고 또는 분의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진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x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둘 다 플러스 해버리면 되고요. 그러면 25,000원은 3.1 곱하기 누트 이런 꼴이 되겠죠. 그럼 누트를 없애기서 제곱하게 되고요. 그래서 넘어가면 빼지고 나눠지고 뭐 생초를 다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 얼마 나오느냐 하면 답은 6,840이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6,840.06 예, 06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 6,840이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요걸 하나 적어 놓으실 필요가 있겠죠. 요런 형식으로 풀렸다라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실기하고 연관이 있고요. 74번 가겠습니다. 고장 밀도 함수, 일반적으로 고장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고장 확률 밀도 함수다 하면 소문자 FT라고 씁니다. 지수 분포를 따르고요. 100시간 사용했습니다. 신뢰도 0.96이다. 그러면 순간 고장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순간 고장률? 예, 람다예요. 기본적으로는 신뢰도는 어떻게 쓸 수 있는가 하면 E에 마이너스 람다 T승이다 라는 것은 신뢰성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여기에서 신뢰도가 0.96이 납니다. 야가 0.96. 그러면 여기에서 T는 100시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E의 성에 있는 이 람다 순간 고장률을 구하라 이겁니다. 앞서 이야기했어요. 숫자의 몇 성일 때는 로그를 취하면 되는데 야 같은 경우는 양변에 뭘 취한다고요? ln 지수 로그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죠. ln을 취하게 됩니다. 그럼 ln을 취하면 야 날라가고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100이니까 100람다 이렇게 할게요. 100람다는 ln 0.96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로 람다를 계산기로 두들기게 되면 ln 0.96에서 나누기 마이너스 100 작은 마이너스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마이너스 100을 하게 되면 답이 나오겠죠. 예, 그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요. 0.004082 이렇게 나온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야는 보기에서 볼게 4자 들어있는 답이죠. 그럼 3번이 답인데 이걸 소수점 정확하게 표시를 하면 한 번 곱하고 10 두 번 3성 4제곱 그래서 4.08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5번은 MTTF라고 되어 있습니다. MTTF든 MTBF는 같고요. 평균 수명이죠. 이 평균 수명에는 바로 기대값이라 해서 지수 분포에서 수명의 기대값은 평균 수명입니다 라고 했고 야 같은 경우는 인테그랄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신뢰도를 적분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요 적분을 다른 말로 뭐라고 쓸 수 있는가 하면 T 곱하기 고장 확률 밀도 함수 소문자 FT를 적분해도 같은 말이 되죠. 이것은 제1장의 신뢰성 개요에서 바로 용어의 정리에서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오케이 잘못 적은 거 없죠? 답은 4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76번 가겠습니다. 지수 분포를 따르는 부품 10개에 대해서 고장이 나면 즉시 교체를 한답니다. 교체를 해요. 100시간에서 중지하였다. 이 말은 정시 중단 방식입니다. 시간을 100시간에 중지했다라고 하니까요. 예, 그렇게 했을 때 고장이 몇 개 났냐? 4개가 났대요.
그 언제 났는데 10시간째, 30일째, 70일째, 90일째 이건 의미 없습니다. 왜? 중간에 교체를 해줬기 때문에 10시간에 고장 났는지 50시간에 고장 났는지 의미가 없어요. 예, 여기서 트릭이고요. 10, 30, 70, 90은 의미가 없습니다. T0 100일 때에 고장률은이 아니고 누적 고장률은이라고 물었습니다. 줄 것이고요. 그럼 고장률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고장률은 람다예요. 람다. 순간 고장률은. 순간 고장률은 T분의 R이에요. 왜? MTBF 평균 수명은 R분의 T예요. 역수관계였죠. 그럼 일단 여기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럼 고장률을 구하게 되면 고장률 이렇게 되겠죠. 몇 개 고장 났어요? 그러면 중간에 4개가 고장 났고 관측은 총 몇 시간 했느냐? 10시간, 30시간, 70시간, 90시간에 고장 났다는 의미 없다 그랬죠. 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총 10개가 100시간 동안 관측했으므로 1000시간 관측했어요. 답입니다. 1000분의 4입니다. 이게 고장률이에요. 순간 고장률이에요. 순간 고장률. 그래서 1000분의 4가 답인데 야는 뭐라 했는가 하면 100시간까지의 고장률은 이라고 물었거든요. 그게 누적 고장률이에요. 그러면 야를 곱하기 100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100하고 날라가기는 10분의 4, 0.4가 답이 됩니다. 그러면 4가 들었는 게 답이에요. 4가 들었는 게. 라고 생각하고 2번을 체크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정확한 풀이는 이렇게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남다는 순간 고장률이고요. 누적 고장률은요, 뭐 HT 이런 개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HT 참고로 누적 고장률. 예, 요것을 약간 어렵게 만들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76번이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해석하는 것이 좀 힘들었고요. 다음에 77번 가겠습니다. 고장률, 이것도 남다예요. 0.03입니다. 수리율이 나옵니다. 가용도, 이거는 뭐 단골 손님이죠. 가용도 A는 원래는 작동시간 더하기 고장시간 분의 작동시간이 되고 MTBF 더하기 MTTR분의 MTBF가 되는데 이것을 뮤하고 남다로 구분하게 되면 바로 야와 야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같은 말이고요. 이거 역수관계 있죠. 그러면 MTT하는 mean time to repair 하고 뮤하고 서로 역수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남다 더하기 뮤분의 뮤꼴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입하면 답이에요. 뭐냐? 남다는 0.03 들어가면 되고요. 0.03. 다음에 야는 0.1 들어가면 됩니다. 고로 0.03 더하기 0.1분의 0.1이 답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보기에 보니까 전부 다 분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분수를 바꿔버리면 야는 0.13이죠. 그럼 0.13분의 0.1이죠. 0.1. 그럼 이 100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3분의 1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믿고 넘어갑니다. 다음 78번 있죠? 4번이었고요. 78번. 야도 옛날에 나왔더면 신뢰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는 직렬과 제가 직병렬, 직렬 또는 병렬 시스템에서는 보통 세 문제 나온다 했는데 세 문제 다 나왔는 거네요. 이제는 직병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 3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 3개를 연결해서 신뢰도는 어떻게 돼요? 야 0.9래요. 전부 다가. 야가 0.9, 다 0.9예요. 그러면 시스템의 신뢰도는 이라고 하면 야가 그냥 직렬이니까 이거하고 관계가 그러면 0.9를 그냥 곱하면 되죠. 곱하기. 야 같은 경우는 야도 죽고 야도 죽으면 죽게 돼요. 그래서 1 빼기 1 마이너스 야가 죽었다. 예, 0.1이에요. 왜? 살았기 0.9니까 야도 죽었다. 예, 0.1의 제곱. 이런 꼴로 답이 되겠네요. 풀이를. 자, 풀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죽었다 살았다 개념만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0.89 하나가 나옵니다. 다음 79번. 예, 79번과 80번은요, 확률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고장률법이라든가, 고장 확률법이라든가, 또는 뭐,
와이벌 분포의 확률지법이라든가 이런 개념인데 꼭 매회 한 문제씩 나오는 꼴입니다. 근데 80번은 처음 나왔고요. 79번은 이거하고 유사한 문제는 좀 나왔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수 분포의 확률지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회기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평균 고작률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재에서 지수 분포에 대한 확률지법에서 누적 고작률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뭐라 되어 있느냐? 플롯된 결과, 플롯된 결과가 아니고 여기서 평균 고작률은 플롯 결과 맞습니다. 회기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고작률 람다에 해당된다. 그래서 람다는 t분의 누적 고작 확률 뭐 이런 개념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문제도 있고요. 다음 두 번째에 세로축에는 누적 고작률 그렇게 HT 앞서 나왔던 그런 거예요. 세로에 가로에는 시간 t를 타점하도록 되어 있고요. 타점 결과 원점을 지나게 되면요. 직선의 형태가 되면 그것이 지수 분포가 됩니다. 왜? 우리는 신뢰성 관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수 분포로 모든 걸 풀고 있죠. 그럼 4번은 왜 틀렸냐? 누적 고작률의 추정은요. 누적 고작률의 추정은 시간 그냥 t에서 계산되는 게 나와버려요. 계산되는 게 나와버립니다. 왜?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2번에 있습니다. 세로축이 누적 고작률이다. 즉 HT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가로축은 뭐냐? 시간 t예요. 그럼 시간 t에 대해서 그래프가 나오면 그럼 이 자체의 값에 바로 누적 고작률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고장 횟수의 역수를 취하여 그럼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80번은 처음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게 나오면 틀리라고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번을 한번 읽어보면 가속 수명시험은 정상적인 수명시험에서는 시간이 너무 길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줘서 가속화시켜버리거든요. 수명을 단축시켜버려요. 그러면 가속성이 이게 단축 시간이 정확한 비례적으로 성립하느냐라는 것을 확률 용지에서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인데요. 다른 것은 읽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요. 확률 용지에서 각 시험 조건의 수명 분포 추정선들이 있는데 그것이 서로 평행하면 가속성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줬을 때는 만약 정상 수명의 그래프가 이렇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스트레스를 주면 고장이 많이 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고장이 높아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면 야의 그래프와 야의 그래프 이렇게 평행하게 되면 이러면 가속에 대한 스트레스를 줬는 것이 아주 일정하게 수명이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정도의 뜻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뢰성 관리를 2017년도 1회에 시행된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여기에서 좀 문제를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제일 교재에 없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교재에 없는 문제는 80번 외에는 교재에 다 있는 문제입니다. 교재에 다 있고요. 그 전에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77번이라든가 또는 76번이라든가 요 두 문제요. 요 두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응용을, 즉 사고가 좀 필요했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문제는 과거에 거의 다 나왔던 문제의 유형하고 똑같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먼저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는 진짜 품질을 자격증을 한번 따보겠다라고 시작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자, 2017년도에 1회에 시행한 3월 5일 시행한 품질경영기사 신뢰성 관리 과목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과목에서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